자, 여러분들이 그 3단계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제 시간상으로 다 풀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한 체크한 그런 문제만 좀 속도를 빨리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1회 모의고사에서는 5번을 5번을 체크해 줬어요. 자, 5번이 어떤 점이 문제? 취소와 철회. 우선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자.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별로 구분 안 하고 다 취소라는 말로 다 막 써버리는데 학문적으로는 엄밀히 취소와 철회는 다른 조치죠. 그러면 아주 기본적으로 취소는 어느 때 하는 거야? 행정처분, 행정위가 애초부터 하자 있게 행해져서 근데 공정력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효력이 유지되다가 권한가지간이 취소하면 원칙으로 소급을 해서 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거에 취소죠. 다만 이제 국민한테 이 허간이 이익 줬던 행위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 없는 한 소급시키지 않을 수 있고, 철회는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였는데 사후에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철회 조치한다 해서 장래를 향하여 효력 없애는 게 철회, 그지? 자, 그렇다면 그런 이론적 바탕하에 1번의 키워드. 자, 우선 처분청은 자기가 한 처분이 하자했다 그러면 취소시킬 권한이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취소에 하자있는 행위하면 취소해도 된다고 따로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응?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하자있는 처분하면 당연히 취소권자는 취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법치행정에 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맞습니다. 그런데 콤마 뒤에 이게 이제 문제야.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방이나 3자는 행정청한테 야 이거 하자 있는 처분된 거 아니야? 행정청한테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 인정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된대. 판례에 의하면. 취소할지 여부는 취소권 가진 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거래. 응? 그래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런데 요거만 그치지 말고 이거는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는 이때 판례에 따르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 있는 경우 이때 어느 때 있다? 두 가지 경우. 법에 명시적으로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법 해석상 취소해달라고 신청권이 인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때는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원칙은 처분청한테 상대방 국민이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은 인정 안 된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 그 다음에 2번은 자 이거 어느 파트에서 나온 판례지? 저 앞에 소멸시효에서 나온 판례야. 자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지나면 권리 소멸되게 하는 제도죠. 응? 그러면 변상금 부과처분한 행정청은 변상금 부과처분했더니 상대방이 소송을 냈어. 근데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청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자기가 변상금 부과한 게 하자있게 잘못했다고 소송 중이라도 생각하면 그거를 스스로 취소하고 제대로 적법한 부과처분을 다시 할 수도 있어. 권리 행사를 제대로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다. 이게 판결이야. 응? 그래서 줄여서 공부하면 소송 진행 중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응? 소송 중에도 여기는 그 말은 안 나왔지만 소송 진행 중에도 소멸시효도 같이 이 같은 판결에서 나온 거야.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다. 그리고 부과권자가 처분청이죠. 처분청은
소송 증인 중에도 지가 한 처분이 하자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취소시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소송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취소돼서 처분은 소멸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소송 대상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은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그 목적이 달성됐어. 그러니까 재판할 실익이 없어서 어쨌든 소송 요건 결여해서 각하시키겠지. 응? 각하돼도 상대방 보면은 아무런 불만이 없을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연장해. 그럼 이렇게 해서 소송 도중에 처분청이 처분 스스로 취소해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어. 그럼 비용은, 소송 비용은 각하 내면은 원고가 소송에서 증거가 되는 건데, 비용은 처분청이 소송 도중에 각하시켜 버렸기 때문에 취소해 버렸기 때문에 각하됐어. 이 경우는 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이것도 다 우리 소송법에서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어야지. 자, 3번은 처분청은 두 번째 끝에 철회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를 해서 철회할 수 있다. 어느 때? 사유. 적법한 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는 사정 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뭐가 없어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철회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뭐야? 그것도 추가해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처분청은 철회할 수 있어요. 직권 취소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 취소할 수 있고, 철회도 법적 근거 없어도 철회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위, 철회하는 행위 다 별도의 행정행위입니다. 응? 따라서 철회하는 행위도 하나의 행정행위인데 철회에 하자가 있으면 그 행위도 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응? 그런데 철회할 때는 상대방한테 이익 줬던 걸 박탈한다. 철회. 그러면 결국 기득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거라면, 그럴 때는 뭐야? 그럼에도 철회를 해야 될 공익상의 필요성과 상대방이 철회로 있게 되는 불이익을 이익 형량해서 그 철회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클 때 안에서만 철회 허용된다. 그치? 뭐 당연한 논리고. 그 다음에 4번은, 자, 4번에 첫째 줄 끝에 보면, 첫째 줄에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했지?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표현은 취소 처분이지만 철회 처분이야. 내용적으로는 철회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어떤 항목으로 공부하지? 취소의 취소, 또 철회의 취소, 이런 항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례의 태도가 어때? 맨 처음에 한 처분이 침익적 처분이냐 수익적 처분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잖아. 응? 그러면 이 4번에서는 상대방한테 맨 처음에 했던 처분이 뭘까? 이사 취임 승인 내주는 처분이야. 이사 취임 승인 처분이야. 수익적 처분이야. 그랬다가 어이구 이사 취임 승인 처분 뭐 하자가 있네 하면 진짜 취소고, 이거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생겼다 하면 철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사 취임 승인을 다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나열하면 맨 처음에 한 게 뭐라고? 이사 취임 승인 처분을 했어. 이게 우리가 인가해주는 처분한 거야. 인가 처분한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 이걸 다시 취소하는 처분을 한 거지. 응? 취소나 또 이거 철회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응? 그랬다가 아이쿠 이 취소나 철회 이거 잘못되게 했네. 이거 하자 있다는 이유로 이거 다시 취소하면, 응? 취소하면 이 원래의 처분, 이게 원처분이라고 하자. 응? 이 원래의 처분 소생한다 안 한다? 원래의 처분은 소생한다 살아난다? 그렇다. 소생한다. 그럼 소생한다는 뜻은 뭐야? 이사의 지위가 부여됐다가 이사의 지위가 다시 박탈됐다가 없어졌다가 이사의 지위 다시 회복된다고. 응? 이 뜻이 되는 거지. 회복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원처분인데, 이 원래의 처분이 애초부터 수익적인 처분이었다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게 잘못됐다고 취소 행위를 다시 취소하면
살려낼 수 있다. 살아난다. 근데 이 맨 앞에 게 수익적 처분이면 못 살린다. 침익적 처분이면. 그래서 그렇게 구분은. 그러면 소급하여 회복된다? 맞다고 봐야지. 이사이지가 회복된다. 즉,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질문했던 건 뒤로 가서 9번을 질문했어요. 9번 행정계획. 우리 이번 국가직에서는 기타의 작용에서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확약, 뭐 행정지도 이런 거 있는데 행정지도 냈어. 응? 국가직에서 행정지도 기억 안 나? 행정지도 낸 거야. 나도 소방직하고 헷갈려. 소방직에 나왔는지 국가직에 나왔는지. 응? 네, 하여튼 행정지도가 하나 나왔는데 어쨌든 소방직이든 우리 저 국가직이든 행정계획은 안 냈어. 공법상 계약도. 근데 행정계획이나 공법상 계약이 유력합니다. 특히 국가직의 행정지도가 나왔으면 다른 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 지방직은. 그래서 행정계획이나 공법상 계약에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9번의 행정계획. 자, 지문 1번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 이거 성격 뭐지? 이거 처분일까 아닐까? 개발 제한구역으로 행정기관이 지정 고시하는 행위. 처분. 상적으로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구역 내 토지 소유자 개발 못하게 제한받잖아. 권리행사. 이 처분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단어. 첫째 중간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대요. 응? 근데 헌법재판소에다가 구제해달라고 청구하는 헌법소원 청구는 소위 무슨 원칙이라는 게 있어? 보충성 원칙. 이게 뭐야? 다른 구제 방법 있으면 구제 방법 다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청구 못해요. 그렇지? 그러면 생각해봐.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는 처분이야. 그럼 뭐가 가능해? 그래, 소송 먼저 소송해서 구제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소송을 먼저 내야지. 소송 안 거치고 바로 행정심판에 소송할 수 있는데 안 거치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하면 당연히 헌재는 가져가. 안 돼 하겠지. 먼저 거쳐야 돼. 이거잖아. 그러니까 안 거치고 헌법소원 바로 냈으면 부적법하다. 오겠지? 이상한 거 하나도 없지. 개발전 지정 고시가 처분이라는 걸 알면 풀리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요거 비교적 새로운 판례. 응? 자, 셋째 줄.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 자, 그리고 내용이 뭐야? 이 계획 속에 뭐가 들어있대? 응? 첫째 줄에 보면 대학의 총장 직선제로 학칙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거야. 응? 총장 직선제 이 단어. 그래서 저 대학 총장을 직선제로 돼 있는 거를 원래 직선제로 돼 있었어요. 그 대학의 교수들 뭐 이렇게 학생들 뭐 해가지고 학생 대표자나 이렇게 갖고 직접 선거로 총장을 선출하도록 했는데 이거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그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정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제 후보로 뽑혀서 올라오니까 임명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총장을 직선제로 뽑게 돼 있는 걸 고치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고치면 뭐야 이거? 국가에서 대학에 지원금 주는 거 그때 그거 지원금 주도록 하고 뭐 이런 거로 점수 매기는데 그 직선제로 개선했는지를 직선제를 그 다른 방법으로 뽑는 거로 고쳤는지를 지원해 주는데 고려 요소로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 대학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 속에 들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내용이래. 그런데 셋째 줄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일단 공권력 행사를 해야 돼. 공권력 행사. 응? 그리고 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조치이고 그로 인해 뭐 해야 돼? 상대방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결과가 생기고 그래야 돼. 여기서의 핵심 요소는 공권력 행사야. 응? 공권력 행사냐 아니냐. 근데 정확히 우리가 판례를 알지 못하고 문제를 풀면 여기에 뭐에 속아 넘어가냐. 두 번째 줄에 뭐 지원금을 삭감 환수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건 사실 강요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 물론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어요. 헌재 재판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다수 의견은 야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개선할지 말지는 대학 측의 자율에 맡긴 거다. 응? 이건 강요는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자 핵심 단어로 표현하면 이거 공권력 행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응? 이건 개선을 하고 지원금 개선을 안 하고 지원금 삭감을 받아들이겠는지 뭐 그건 자율적인 선택에 맡긴 거지 꼭 개선해라 하고 강요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야. 다수 의견이. 나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데 내가 헌재 재판관이라면 이거 강요나 다를 바 없는 거야. 나는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싶은데 실제 헌재 재판관의 다수 의견은 강요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럼 공권력 행사로 인정 안 하면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될 수 없는 걸 청구했으니 각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론이 대상이 된다가 아니라면 될 수 없다. 이유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응? 요거 잘 공부해놔. 이거 나올 거, 나 유력한 거 이거. 그동안에 잘 안 나온 거예요, 이거. 실제 기출문제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이 9급에는 다른 시험에는 나왔었어. 한 번. 응? 비교적 최근 판례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거. 혹시 교육부에서 뭐 한 거 있어? 응? 아니, 교육부에서 한 거. 응? 그거는 뭐야? 이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 응? 그 따르도록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이라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고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라고 인정한 거 있지?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응? 아니 입시 요강 말고 응? 내신 성적 산정 지침 내린 거? 그거는 대학들에 내린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들 내신 성적 산정 지침 내려서 그 교육감에게 내려보냈고 교육감이 또 학교 중고등학교 내려보내서 내신 성적 산정하기에 지침 내린 거 그거는 행정 규칙 만들어 내려보낸 것뿐이라서 그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대학 측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 안 따르면 재정 지원 삭감하겠다 이게 있어. 나도 지금 그 단어가 생각 안 나. 이거 비슷한 사례라 헷갈리거든. 그거 대학 측에게 이게 총장 직선제 고치라는 건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였지? 쉬는 시간에 우리 연구해 봅시다.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서 헷갈리지 말고 딱 구분해 놓자고. 하나는 공권력 행사를 인정해서 헌법소원 대상 받아준 거고 이거는 아닌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3번에 여러분들 키워드는 셋째 줄 끝에 있어. 뭐라고 났어? 그냥 줄이면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그렇지? 우리 국민이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이 어떤 행정계획에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이 행정기관에게 계획자나 행정기관에게 야 이 계획 바꿔달라 계획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획이라는 거는 뭐 장기 종합성 이런 거 갖고 있는 계획으로서 계획이 일단 짜여져서 실행에 옮겨진 뒤에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이나 주민이 일일이 다 계획 바꿔달라고 신청할 권리 인정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게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 결론 계획 변경해달라는 신청권 행정계획 변경해달라는 신청권 원칙은 인정 안 함.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 있음. 응? 원칙은 인정 원칙은 부정 예외 인정. 여기에 문장에 쓰인 게 인정된 예외 사례란 말이야. 그래서 3번 보니까 법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가 행정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그 거부하면 그건 결과적으로 무슨 결과가 된대? 원래 그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될 때는
그 사람한테는 행정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어떤 사건이었느냐 기억나요? 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사건이었어. 자, 어떤 사람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하지? 사전 계획서를 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짜서 환경부 장관한테 제출했어. 그때 환경부 장관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더니 사업 내용은 문제 없네. 적정 통보 처분을 내려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사업 내용에 문제 없다 그랬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냐면 법이 요구하는 시설만 설치해서 환경부 장관한테 이제 최종 허가 내달라고 신청하면 되거든. 근데 그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는 예정 지역 땅이 그런 시설을 못하게 지정된 땅이야. 그래서 그게 그 땅의 용도가 이제 무슨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설치를 못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 땅을 그런 용도로 지정해 준 권한자는 누구냐면 국토부 장관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야? 나 환경부 장관한테 여기 땅에다가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할 수 있도록 이제 적정 통보를 받았으니까 폐기물 시설을 설치를 해야 내가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땅을 폐기물 처리 사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의 땅으로 바꿔달라고 계획을 바꿔달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해서 안 돼. 거부했단 말이야. 그럼 이 거부당하면 이 사람은 시설을 설치를 못하잖아. 그러면 최종 폐기물 처리 허가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에게 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해야 될 입장, 설치를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바꿔달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신청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국토부 장관이 거부했다면 그 거부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 그래서 소송을 받아준 거야. 거부 처분은. 다만 최종 판결은 이거를 허용을 하면 계획을 바꿔서 폐기물 시설 설치를 허용하게 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그런 이익 형량, 상대방이 거부당함으로써 이제 폐기물 처리 사업 시설을 설치 못하니까 허가 못 받게 돼서 받게 되는 불이익도 있지만 그보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뭐다?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 적법이다. 라는 게 결론이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또 뭐 주장이 있었어?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적정하다고 통보해 줬지 않냐? 그 땅에다가 폐기물 사업 하려는 거. 그러면 그 땅에 폐기물 처리소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국토이용계획 토지 용도 변경해 준다는 약속도 한 거 아니냐? 공적 견해표한 거 아니냐? 그럼 그 거부한 건 신뢰보호 위반이다 하고 주장했는데 그거 받아줬어? 그래서 여러분 신뢰원칙 공부할 때 자주 나오는 판례 폐기물 처리 사업 적정 통보해 주는 속에 사업계획 적정 통보해 속에 그 용도 지역 바꿔주겠다. 그거의 취지까지 들어있다고 그런 공적 견해 표현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게 다 한 묶음의 판례 속에 들어있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3번은 맞는 거네. 요건 예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해준 사례. 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취소 소송이 허용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소송 안 되는 허용 안 되는 이유는 소송 요건이 구비 안 된다는 얘기잖아. 소송 요건은 뭐 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거나 원고 적격이 없거나 소해이익이 없거나 소재기 기간이 지났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뭐겠어? 처분이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도시 기본 계획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계획이냐 아니냐 이게 포인트지. 근데 기본자 들어가는 계획은 다 이게 이제 추상적인 상위 계획 세우는 거고 그걸 토대로 아직 세부적인 구체 계획이 또 짜여져야 비로소 국민의 권리 의무 제한하는 구체성을 갖는 계획이 돼. 이거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지침 역할을 하는 계획일 뿐이야.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무슨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획은 아니다라는 이유에서 도시 기본 계획 처분 아님. 처분 아니니까 소송 내봐야 법원에 의해서 각하되겠지. 그 말하는 거예요. 처분성 묻는 거야. 그러면 이 도시 기본 계획이 짜여지고 그걸 토대로 다시 국민에게 효력 갖는 세부 계획 짜는데 그게 계획 이름이 뭐야? 도시 관리 계획. 옛날 이름은 그냥 도시 계획.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다시 더 바뀌어서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된 거다. 다 명칭만 스르르 바뀌었지 똑같은 성질. 그거는 처분이야. 도시계획 이꼬로 도시관리계획 이꼬로 도시군관리계획. 그거 다 처분인 거야. 기본계획은 아니고. 그래서 답은 2번. 그지? 2번 판례 중요하다. 강조. 자, 그 다음에는 11번을 또 질문했어. 11번에 행정절차법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2개 고르라 그랬어요. 자, 가 좀 치사하긴 해요. 자,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는데 아마 이 처분은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전 통지할 대상이래야 의견도 청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처분은 당연히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겠지. 침익적 처분할 때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게 돼 있지. 침익적 처분일 거야. 근데 처분하기 전에 뭐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받았나 봐. 그럼 제출받은 의견이 참작해 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법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반영 의무. 반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때문에 틀렸어요. 치사하지만 반영하여야 된다. 가 X. 가가 들어가야 되네. 그 다음에 나는 행정절차법 조항이다. 행정청은 자신이 한 처분에 오기, 뭔가 오타가 났다든지, 그지? 그 다음에 개선 잘못이 있다든지, 그 밖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직권으로 알아서 또는 상대방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고치고 그렇게 고쳤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한 글자도 틀린 거 없습니다. 법 규정 그대로. 다는 자,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관할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요. 업무 영역. 자, 관할이 불분명하대.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될까? 그러면 관할이 불분명해서 행정기관끼리 서로 권한 다툼을 벌인대. 그러면 첫 번째로 어디가? 양쪽의 다툼을 벌이는 양쪽의 행정관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관청이 있다면 거기서 결정해. 누가 처리할 것. 그건 문제도 안 돼. 그건 당연한 거. 근데 공통의 상급관청이 없으면 어떻게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응? 그 다툼을 벌이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 우리 연숙 저희 누구야? 우리 어디라고 할까? 경기 시흥시장하고 아니 어떻게 돼요? 서울권으로 가자. 고양시장하고 고양시장하고 붙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계양구청장. 응? 경기도 고양시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붙어 있어. 내가 알기로는. 응? 그러면 경기도 고양시장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하고 서로 관할 싸움을 벌여. 그러면 누가 결정해? 양쪽에 공통 상급관청이 없어요. 계양시장의 상급관청은 인천광역시장이고 고양시장의 상급관청은 경기도지사예요. 어떻게 결정해? 그럼 각각의 상급관청이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당의 행정청이 X야. 두째지 끝에. 공통 상급관청이 없을 때는 자, 법 규정 그대로 하면 각 상급 행정청 간의 협의로 각 상급 행정청 각각의 상급 행정청끼리 협의해서 어디서 처리할지를 결정한다. 당의 행정청이 X. 각 상급 행정청. 그래서 가다네요. 라는 입법 예고 기간. 우리 행정절차법에 입법 예고에 대해서 규정했죠. 그래서 어떤 법을 대통령, 총리령, 부령, 행정위원이 법 만들 때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 만들 때는 사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돼 있어. 예고 기간 국가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가기관이 만드는 법은 40일 이상, 지자체에서 만드는 자치법은 20일 이상 최소한 예고 기간 거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숫자 맞습니다. 자,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13번. 얘는 기타의 작용이 약한가 봐.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공법상 계약하면 딱 떠오르는
뭐들이 스치고 지나가잖아. 일단 이거는 행정행위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야. 행정행위, 행정처분하고는. 행정행위의 행정처분은 공권력 행사잖아. 계약은 어때? 이 대등한 입장에서 국민하고 합의한 거야. 계약은 대등 관계를 전제로 해. 다만 계약인데 공법적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할 목적으로 맺는 계약. 그러면 얘가 몇 개 지나가지. 어떤 예? 뭐 이제 전문직 공무원, 뭐 계약직 공무원 임용 계약, 또 시립 합창단원 위촉, 시립 무용단원 위촉. 그거 다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한 거야. 그랬다가 너하고는 계약 그만이야 하고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거부하거나 이거 다 뭐야? 대등 관계에서 의사표시. 근데 공법 관계니까 행정소송으로 다투되 항고소송 아니라 당사소송으로 다투. 이게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시험에도 나왔었네. 그치? 무슨 단어? 그래, 협의취득. 이 단어가 딱 보이면 협의취득 나오면 상대방하고 협상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데, 근데 목적은 공익사업에 필요할 토지야. 하지만 토지 소유자고 야, 땅 팔아라. 협상해서 사들이는 거야. 이건 자유로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맺어지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봅니다. 판례가. 자, 키워드 협의취득, 사법상 매매계약이다. 사법상 계약으로 봐. 응? 1번 5. 뭐 시험에 올해는 뭐 두 군데 다 나왔어. 국가직위도 나오고 소방직위도 나오고. 응? 그 다음에 2번. 2번은 그래도 많이 꽤 나온지 판례가 나온지 꽤 돼서 익숙해졌을 거야. 거기 처제 끝에 뭐야?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이 단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을 위해서 두째 줄에 협약을 맺는데. 그러니까 한 대 묶으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협약이야. 응? 이거 뭐의 예로 판결 나왔어? 공법상 계약의 예로 판결 나온 거야. 그럼 외워두세요 이것도. 응? 이미 나온 지 꽤 됐어. 나오고 시험 문제도 몇 차례 쓰여서 익숙하죠. 계약에 해당한다. 오예요. 답은 3번이거든? 왜 3번일까? 즉 첫째 줄 끝에 행정 절차법에 따라 왜 처분하는지 근거와 이유 제시해야 되는 행정 자격은 뭐 할 때야? 처분할 때야. 처분. 공권력 행사로서의 법 집행행인 처분할 때. 자, 행정절차법상의 근거 이유 제시 대상 처분할 때. 응? 그런데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 해지하는 것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에요. 그냥 대등한 입장에서 너하고는 그만하겠다 이거이지 대등한 의사표시지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야. 즉 첫째 줄에 공법상 계약 해지 의사표시 이거 공권력 행사인 처분 아니다. 처분 아니니까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처분하는 게 아니니까 근거와 이유 제시해야 될 의무 없어요. 적용 안 받아요. 그래서 결론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응? 해야 되는 건 의무 아니에요. 3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비교적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쓰였는데 이것도 중요하게 꼭 기억하세요. 자, 키워드는 뭐였어? 첫째 줄 끝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응? 많이 안 쓰인 건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꾸 외워두세요. 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둘째 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있지? 이 공공단체인데 행정청으로부터 그 산업단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응? 공공단체가 행정권한 부여받아서 행하는 거. 공공단체도 행정청이 되죠. 그러면 행정청의 지위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로서의 이제 여기 산업단지 입주 계약은 공법상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런데 계약을 맺었다가 일방적으로 뭐 했어? 너하고 계약했던 걸 해지한다 했다는 거야. 근데 이 계약 해지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봤어요. 판례가. 계약 해지하는 의사표시는 뭐다? 처분. 공권력 행사인 처분. 응? 그래, 이런 거 잘 외워둬야지. 응? 자, 통째로 묶어.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통보.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산업단지
처분. 그래서 끝에 가면 항고송 대상되는 처분에 해당. 오란 말이에요. 오. 응? 이런 거에 자주 안 쓰인 판례라서 비교적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한 2, 3년 뭐 이렇게 이 시기에 나온 판례. 그때 최근 판례.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14번도 물어봤네. 손해배상을 또 질문해봤어요. 틀린 거 알았네. 아이고, 1번은 자, 공무원이 우리가 둘로 구분하지. 공무원이 퇴근 중에 사고와 출근 중에 사고. 근데 퇴근 중에 사고는 아직 퇴근 시간 안 지났어. 출장 상관의 명에 따라 외부에 출장 갔다가 일 다 보고 아이고 퇴근 시간 다 돼 가는데 이제 보고 마치고 그냥 퇴근할게요 하고 전화로 보고하고 그래 그럼 퇴근 시간 다 됐으니까 들어오지 말고 그냥 바로 퇴근해. 그래갖고 퇴근 중에 사고 냈어. 교통사고. 이거 뭐로 인정했어? 직무집행 중에 사고로 보고 그럼 공무원의 직무집행 사고니까 국가가 배상할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근데 이거는 지금 출근 중에 사고야. 아직 직무수행 시작 전이야. 응? 출근하다가 출근 중에 사고 냈어. 이건 아직 직무집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아니라고 봤어요? 직무집행 중에 행위로 안 봤어요? 직무집행 중에 행위가 아니면 국가가 배상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거지. 그래서 핵심은 직무집행 중에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응? 그러면 그 얘기를 직무집행 관련성이 부정. 이게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거 아니다. 이 공무원이 배상 책임지는 거다. 근데 공무원이 보험 가입돼서는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야 이거 나오니까 국가 배상 책임은 아닌데 오늘 아침에 오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최근에 어떤 사건을 소개하더라고. 뭐가 있냐면 남자 둘이서 이제 친구끼리 절친인데 술을 마셨대. A하고 B하고. 그런데 술이 이제 만취했는데 A가 이제 차를 몰고 왔었나 보지? 그러니까 친구 B가 뭐였대? 야, 너 술 먹었으니까 음주운전하면 안 돼. 대리 불러서 가. 돈까지 줬대. 대리비까지 친구가 주고 대리 불러서 가라고. 그러고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대리비까지 준 친구가 술집에서 먼저 나와서 그 사람 차에 일단 탔대. 아마 대리 불러서 가는 걸로 알고 막 가다가 자기 내려주고 막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친구가 대리비까지 줬다는 거지. 그런데 차에 탄 순간 금방 잠들었대. 근데 이 차 주인 친구 운전자가 대리를 안 부른 거야. 그리고 지가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이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갖고 이제 사람 친 건 아닌데 그래서 친구가 다쳤대. 그 잠들어 있던 친구가 다쳤나 봐.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운전한 친구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대. 그래갖고 2억 원 손해배상하라. 많이 다쳤는지 하여튼 2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대. 그럼 배상 판결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응?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이 B라는 친구는 자기는 자기 친구에게 대리기사 부르라고 돈까지 주면서 대리 부르라고 했고 나는 당연히 대리 불렀을 줄 알고 차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랬으니 자기 친구인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거 아니야? 고의 과실? 음주운전은 고의야. 근데 하여튼 그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해서 그 운전한 친구가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된다 해가지고 2억 원 배상 청구를 했는데 판례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배상하라. 한 1,800만 원 정도 배상하라 이랬대. 왜냐면 그 대리비 주고 그 한 친구도 전체 손해액의 30% 정도 잘못이 있다. 손해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구한테 대리비 주고 뭐 하라고는 했지만, 그지? 대리 기사 불러서 운전해 가는지 이거를 끝까지 보진 않고 그냥 자기는 잠들어 있었다는 것만 갖고는 그것도 본인에게 30% 정도의 잘못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수의 30%는 제외하고 나머지 손해발생액의 70%만 배상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청구야 2억 원 했지만 그러면 20%를 2,000원으로 잡았으면 2천만 원으로 30%를 2천만 원으로 잡았으면 응? 한 700만 원 꼴을 10%로 잡으니까 총 한
7천만 원 정도를 손해액으로 산정을 했나 봐. 그 중에 30% 잘못은 빼고, 아니다, 70% 배상하라 그랬으니까 2천만 원 배상하라 그랬으면 10%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70%가 2천만 원 꼴이니까, 응? 70%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결했다는 거지, 그지? 네. 이게 뭐 괜히 복잡해져서 그건 국가 배상이 아니고 이제 민사 소송으로. 친구 관계는 끝났겠지만, 응? 근데 그때 웃기지. 아, 옆에 친구가 대리비까지 줘가면서 대리 불러서 가라고 했는데 잠든 사이에 지 혼자 몰고 가다가 사고까지 내서 친구 다치겠다면, 아, 참, 그지? 네. 자, 네, 그런 설명이 나서 참 웃긴 일이 있구나 했었어요. 네. 자, 그러면 1번은 했고, 1번은 맞고 14번에 2번은 국가배상 요건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가 발생한 손해여야 되지. 이때 공무원의 직무행위라는 것에게는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다 포함합니다. 응? 그 권력적인 행정행위 이런 것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도 직무행위에는 포함이 돼요. 다만 여기다 플러스 할 거는 직무행위에는 행정지도도 포함이 되지만 실제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랐다가 손해를 입은 자가 배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게 위법한 행정지도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안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직무행위는 속하는데 지도는 성격이 따르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를지 안 따를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본인이 따르기로 선택했다가 손해가 났지. 그러니까 그 손해는 자기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지 공무원의 위법한 지도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그래서 배상받기 어려워지는 거지 직무행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배상받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직무행위는 두말할 것 없이 포함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5. 자, 3번은 우리가 소송 종류를 셋으로 나눠보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빼고 법원에서 하는 소송 기본적으로 3가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응? 근데 각각에서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씩 다 달라요. 응?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도 손해배상인 민사소송에서는 그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위법으로 인정하고 배상해라 판결 나올 수 있어요. 각각의 소송마다 그 위법성 인정하는 요건이 좀 다릅니다. 어디가 위법이 넓으냐면 민사소송에서의 위법이 손해배상에서의 특히 위법이 넓어요. 위법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그러면 3번에 뭐냐면 형사상 범죄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래. 예를 들자면 경찰 공무원이 총기를 사용했어. 총기를 사용해서 무슨 범인을 향해 쐈는데 이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가정해보자.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면 이 경찰관이 자기에게 직무상 권한 주어진 거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이런 게 이제 형법에 죄가 있어요. 공무원 범죄로 직권 남용 이런 게 있어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거. 별 간단한 일에 막 총 뽑아갖고 막 쏜다. 이거 직무상 권한 남용이야. 응? 그래서 이런 권한 남용죄라는 게 있는데 형사상 공무원의 총기 사용행위가 형사상의 범죄 행위는 아니다. 그런 직권 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나왔다 치자. 그렇더라도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때 기울여야 되는 주의 의무를 제대로 안 기울여가지고 그래서 총 쏜 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럼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책임? 그거는 또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어요? 형사상으로는 쉽게 말하면 형사상으로는 그건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됐어도 그거하고는 별개로 어떻게 돼? 민사상에서 불법행위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는 것 그건 또 별도의 관점에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더 넓거든요. 그럼 별도로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형사상에서는 위법행위 아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행위 아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위법행위로 인정돼서 배상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5예요. 응? 그냥 이해됐어요?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는 또 위법이 또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공무원의 그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또 조금 다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위법이 다 조금씩 똑같지 않다는 거죠. 자, 4번은 이게 답이네. 응? 그지? 4번이 답이에요. 왜 답일까? 자, 일단 거기 재량준칙,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하면 조직 내부법. 그러면 뭐야? 상급기관이 내린 업무 지침이죠. 그러면 공무원은 어떻게 돼? 따라야지. 안 따르면 징계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상급기관이 내린 업무 지침대로 법 집행했지, 처분. 근데 뭐로 판명 났어? 위법이라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행위가 다 위법. 근데 결과적으로는 위법이 됐는데 공무원은 업무 처리 어떻게 한 거야? 상급기관이 정해준 지침대로 한 거야. 그러면 이 공무원한테 과실, 잘못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생각해보자. 공무원은 야, 이 상급기관이 업무 지침 내렸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좀 잘못된 지침 같아. 이거 위법한 지침이라고 생각이 들어. 나 이거 적용 못해. 공무원 적용 안 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나? 아니요. 그 지멋대로 판단하고 거부했던 건 징계받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상급기관에게 질의를 해보고 이거 잘못된 지침 아니냐 문의해보고 처리하면 괜찮죠.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지멋대로 판단하고 이건 위법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대로 복종 거부할 수 없어요. 단 예외. 워낙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복종 거부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 그렇다면 이 공무원은 이 상급기관이 정해준 지침대로 처분을 한 것뿐인데 그것이 재량권 일탈남용한 행위다 해서 위법으로 판명났다. 그럼 그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어떤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명나면 그건 행정소송에서는 취소 판결 내려지겠죠? 근데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법만 인정되는 것 갖고는 안 되고 그 위법한 행위가 된데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게 추가로 인정이 돼야 배상 판결 내리는 거야. 행정소송인 취소는 위법만 판정 내리면 되는 거야.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추가로 인정이 돼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그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또 과실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열심히 또 따져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위법으로 됐다 하는 것만으로 바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 아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는 16번. 네. 자, 16번은 뭐에 관한 문제냐? 소송 참가. 소송. 자, 우리 소송 참가 제도는 제3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법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3자가 소송에 있어서 제3자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지만 관련된 소송에 나도 참가해서 나도 할 말 있다.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허락받아서 주장할 수 있는 기회 보장되는 게 소송 참가. 그죠? 근데 소송에 참가한 이상 어떻게 돼요? 불리한 판결 나왔다 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권리는 없어요. 그죠? 소송에 참가를 한 사람은. 근데 소송 참가를 못했는데 그것도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을 참가 못해서 불리한 판결 나오면 그때는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그렇죠? 자, 그런 전제하고 연결돼. 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소송 참가가 나오는데 소송 참가가 누가 참가하는지에 따라서 행정소송법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내가 맨 처음에 얘기한 건 뭐야?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3자인 국민. 응? 국민인 이해관계자 제3자. 응? 또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다른 행정청. 그죠? 소송에 참가하는 거 인정되는 자가 다른 행정청하고 또 이해관계 있는 국민인 제3자 이렇게 둘이 다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돼요?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인정될 때는 신청을 받아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 첫째 줄에 다른 행정청 자리에다가 다른 행정청 자리에 제 3자 넣어도 똑같은 문구야. 3자도 될 수 있고 다른 행정청도 똑같습니다. 응? 참가하는 방법, 절차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이 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취소송에서 규정해 놨지만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도 적용되고 또 그러니까 항고 소송에 다 똑같이 준용되고요. 당사자 소송에도 이거 준용됩니다. 응? 취소소송에서 규정을 해놨지만 당사자 소송에도 이 소송 참가 제도는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이 있어요. 준용된다. 오.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그대로 준용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꽤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의해 두고 그러면 3, 4번 중에 답이 있네. 3번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해서 판결에 영향을 줄 공격 방어를 못한 거야. 그래서 불리한 판결이 확정됐으면 그 다른 행정청 소송에 재심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자, 뒤에 끝에 단어 맨 끝에 재심 청구. 누구만 재심 청구할 수 있어요? 제3자만. 다른 그 행정청은 소송 재심 청구할 권리를 인정을 안 해놨어요. 법 규정이 없어. 응? 첫째 줄에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만 해놨지 재심 청구할 권리자로는 인정 안 했어요. 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으로 해놨다고? 제3자만으로. 따라서 첫째 줄 소송 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이 할 때 이 행정청이 아니고 그거만 바꿔. 뭐로? 제3자. 행정청은 재심 청구권이 인정이 안 돼. 뭐 있다. 그죠? 나머지는 똑같 그 3자를 전제로 하면 그게 규정 그대로입니다. 3번. 이게 어렵지. 네? 어려운 거예요. 3번을 답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4번 다른 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하는 것은 처분의 효력이 있냐 없냐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되어 해당 민사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 여부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돼? 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거기에도 허용이 된다. 응? 응. 맞습니다. 이거는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응? 자, 지금 무슨 소송? 민사소송. 응? 민사소송에서 뭔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민사법원이 결정 내려야 돼? 처분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처분의 효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결이 이제 달라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다른 행정청이 그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주장 공격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행정청도 그 민사법원에 신청해갖고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소송법에 이 뭐야 이게 이걸 무슨 항 모르면 그 선결 문제 심리라고 해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돼. 여기는 뭐 제3자가 이것도 마찬가지. 제3자도 여기 똑같이 적용받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3번 지문에서 재심 청구는 제3자한테만 허용되고 있다는 거지. 행정청한테는 인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응? 다른 행정청에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다. 응? 생각이 듭니다. 자, 1회는 그렇게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면 2회가 있어요. 그죠? 자, 2회를 마저 보고 쉬도록 합시다. 2회 문제 많지 않으니까. 자, 2회는 혹시 5번 5번이 질문사항이 들었어요. 신고에 대해서 5번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둘째 주 보니까 뭐 영업허가 받은 자가 자기 영업허가 받은 걸 넘기는 양도계약 맺었대. 근데 지네들끼리 계약 맺은 것 갖고는 효력이 안 생기고 뭐 해야 돼? 지휘승계 신고를 해야 돼. 양수인이 가서 신고를 해야. 그리고 셋째 줄에 지휘승계 신고하면 딱 무슨 단어가 떠올라야 돼? 이건 판례에 따르면 이건 지휘승계 신고나 명의변경 신고는
행정청에 수리가 있어야만 신고가 인정되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이거 떠오르죠?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다. 응? 그 다음에는 이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해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신고된 의무가 인정되고 또 어떻게 돼? 수리해 주게 되면 종전의 영업자에게 내줬던 허가는 소멸시키고 새로이 신고해온 양수인에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법적 효과를, 즉 허가받은 자를 법적으로 변경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수리해 주는 행위 처분이고, 또 수리해 줘야 되는데 수리를 거부하면 역시 그런 법적 효과를 발생 안 시키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처분이고, 그렇지? 또 연결되는 거, 수리해 주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종전 영업자에 내줬던 허가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신고자에게 허가받는 효과를 부여해 주니까 종전 영업자는 수리로 인해 불이익받는 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수리하기 전에 사전 통지하고 종전 영업자에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수리 결정해야 된다. 이런 거 연결되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될까요? 그걸 토대로 본다면 1번, 만약에 행정청이 양수인의 신고,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해 준다면 이 수리해 줌으로써 양수인에게는 새로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 주는 거죠. 1번은 맞다고 해야 돼. 새로이 법적으로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설정해 주는 행위다. 응? 판결문에 이렇게 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지위승계 신고를 받고 수리를 하는데, 근데 수리가 유효하려면 수리해줄 대상인 신고행위가, 이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리를 했는데 지네들끼리 맺은 계약이 무효래요. 자, 양도 계약이 무효라면 수리해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럼 대상도 없으니까 수리해줬다 해도 수리행위도 무효야. 수리해줘도 그 무효인 계약이 유효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응? 따라서 계약이 무효라면 수리해준 것도 무효다. 오네요. 대상 없는 거에 됐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자, 첫째 줄, 행정청이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해주기 전에 양도인 갑의 허가가 취소돼 버렸대. 그러면 자, 수리하기 전이니까 아직 허가받은 자는 갑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래서 갑이 뭐가 위반했다고 해서 허가 취소했대. 그러면 양수인은 어떤 입장에 놓이지? 자기네끼리 계약 맺고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넘겨받기로 돼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넘겨받을 허가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황당하겠지? 이때 넘겨받을 양수인인 을은 자기가 허가 취소당한 건 아니지만 허가를 넘겨받을 법적 입장 지위에 있는 자가 이제 넘겨받을 허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양수인 을도 양도인 갑에 대한 허가 취소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원고 적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응? 없다 그런 게 X, 있다라고만 바꾸면 돼. 근데 뒤에 내가 4번에다 써놨나? 3번에 이것도 유의해야 돼. 이게 또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또 속을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3번은 이제 있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행정청이 양도인, 여기 이 사례에서 양도인 갑의 영업허가를 갑의 영업허가 취소했다고, 취소 처분하여 했음을 을에게 통보한 행위, 통보한 경우. 자, 이 통보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이게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응? 자, 이 을에게 통보해 준 건 뭐야? 이미 갑에 대해 허가 취소했다는 걸 알려주는 의미만 있지
이 알려줌으로써 비로소 뭐 을에게 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을은 이 통보를 갖고 소송으로 싸울 필요는 없어. 그 대신에 여기 3번에 있더니 뭐 갖고 싸워? 을. 갑에 대한 허가 취소시킨 거 그거 갖고 소송으로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나 이익 침해하는 거다고. 그래서 요거 거기다가 같이 연관이 있는 얘기야. 통보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안 알려줘도 되는 거 아니야. 자, 4번은 자 이때 양도인은 이거는 이제 양도인이 소송하는 거지. 양도인 갑이 어떻게 돼? 이거는 행정청이 뭐 해줬어요? 양수인 을의 지휘승계 신고를 수리해 준 거야. 그랬더니 양도인 갑이 뒤늦게 뭐 주장하죠? 아니 내가 을하고 양도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이게 무효야. 뒤늦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싸울 수 있대? 응? 지네들끼리 맺은 양도 계약은 민사법상 계약이거든. 이거를 민사소송으로 싸워서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정받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바로 뭐 어떻게 소송해도 된대. 왜 우리 양도 계약이 무효라서 수리해줄 대상도 없는 건데 왜 행정청 수리해줬냐고? 그 수리 처분이 무효라고 무효 확인 소송 곧바로 낼 수 있대. 응? 그래서 지네들끼리의 계약을 민사소송으로 먼저 안 다투고 왜 무효인 계약인데 신고 수리해줬냐고? 수리 처분을 무효 확인해달라고 막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 이게 판례야. 응? 그래서 5. 자,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9번. 9번으로 가보세요. 9번에 하자. 행정회의의 하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팔레트도 물었죠? 아이고 1번 집은 좀 길지만 다 긴 거 필요 없어. 무슨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야 돼? 응? 응? 셋째 줄. 자, 뭐예요? 주민 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이 단어가 나오면. 그리고 넷째 줄 끝에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하는 처분했대. 그러니까 이제 행정청이 최종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이제 이게 주민들 뭐 대표자 이렇게 구성된 무슨 선정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그 결정을 받아서 이제 최종 처분하나 봐. 근데 그 최종 입지 결정하기 전에 그 위원회에 누가 빠진 거야? 주민 대표가 빠진 거야. 주민 대표가 직접 들어가지도 않았고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도 안 들어갔어.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걸 기초로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처분했다면 결론이 중요해. 또 이거 취소 사유다 무효다. 이것도 그 결론이 중요해. 무효래. 무효. 판례가 이거는 법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뭐 대표 이런 거 하도록 한 거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상의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치도록 했다. 그래서 그거 안 거친 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 그래서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응? 그래서 무효 이게 포인트. 이거는 출제하면 뒤에를 무효가 아니라 틀리게 내면 취소 사유. 이것만 바꾸는 거야. 결국 포인트는 무효로 판결했느냐 취소 사유로 판결했느냐 이것만 묻는 거야. 다른데 틀리게 내는 건 없어요. 끝부분만 주의. 무효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판례. 그래서 답 1번이고 2번은 2번은 원래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한다. 처분할 때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처분하기 전에 신청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삼나 행정청이 신청받고 처분 내릴 당시에 기준으로 삼나? 처분 시의 법. 근데 이거는 예외. 이거는 장애 등급 결정하는 처분합니다. 첫째 줄 장애 등급 결정. 근데 장애 등급은 뭘 전제로 할까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사고를 당해서 치료가 다 끝나서 장애에 입었다는 게 확정이 나고 그 다음에 심사에서 등급을 결정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미 다 확정이 나 있는 걸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야. 그러면 어느 때 법을 적용해야 되겠어? 생각해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상대방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애 입었다는 게
장애 입었다는 게 이미 치료 끝나고 다 확정이 난 사람이야. 근데 이제 신청을 받아 행정위원이 등급을 매겨요. 장애 어느 정도 등급이 등급 결정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결정 내릴 당시에 법이 정한 등급 매기는 기준을 따를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장애를 입었다는 게 확정이 됐을 당시에 그 당시에 법에 따라 등급을 매길 거냐 이건데, 이건 이미 과거에 확정이 난 사실을 사후적으로 등급 매기는 거거든. 이거 그래서 유예. 이거는 어느 때 법? 이 시점. 장애가 확정난 시점에 그 당시에 법에 따라 등급 매겨야 된다는 거야. 응? 행정청이 등급 결정 매길 당시에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 있는 거지. 등급 결정 내리는 당시에 바뀐 법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번 어떻게 돼? 일단은 중요한 게 장애 등급 결정이야. 이게 중요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처분 당시 이게 아니라고. 요거는 어떻게 돼? 두 번째 줄 보면 장애 연금 지급 결정할 당시 이거 아니고 어느 당시? 첫째 그때 장애 연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이게 이제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해석해봐. 장애 연금 상대방 장애 입은 자 연금 지급 청구권 언제 생기나? 바로 이 장애가 발생했다는 게 확정난 시점이 그 연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는 시점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말을 바꿔 생각하면 장애 연금 지급 청구권 취득할 당시 이꼬로 뭐라고? 장애 입었음이 확정된 시점. 응? 장애 입은 게 확정된 시점에 그 당시에 법을 등급 기준으로 삼아서 판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자, 머리 복잡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냥 처분할 때 처분시법 이거하고는 반대다. 장애 등급 결정하는 것 등급 결정 매기는 게 처분 그때 당시가 아니라 그 전에 걸 기준으로 한다. 응? 그렇게 하면 좀 간단하겠지. 이건 예외적인 거로 기억을 해놓으세요. 응? 자, 그래서 2번이 X, 1번이 오겠네. 그 다음에 자 3번은 아주 단순하면 맨 처음에 조치가 무효라면 그걸 토대로 행해진 후속 조치들 짜르르 자동 무효다. 그러면 앞에 문장이 적법한 건물이래요.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인데 왜 그거 철거 대상도 아닌데 왜 거기다 철거 명령을 내려? 그러면 첫째 줄 철거 명령이 무효야 무효. 대상도 아닌 거에 대해서. 그럼 세금 낼 의무도 없는 자에게 세금 부과한 거와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무효다. 그러면 애초에 상대방한테는 철거해야 될 의무가 발생도 안 한 건데 왜 너 기한 내 자진 철거 안 해?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대집행하겠다고 개고 처분 후속 조치하는 거 다 자동 무효입니다. 응? 그렇죠? 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무효다라고 마무리하면 돼요. 무효가 된다. 응? 그 다음에 4번은요. 무슨 단어가 키워드일까? 하자의 치유. 그러면 머릿속에 치유 원칙적으로 하자 있는 행정처분 치유 원칙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원칙은 안 되는 거야. 하자 있는 행위는 취소가 되든 해가지고 효력이 없어지는 게 원칙이야. 단 이 하자 있는 행위지만 어떻게 돼? 응? 행정위원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위 그러니까 취소하고 또 해봐야 어차피 똑같은 행위가 나올 게 뻔하다. 이런 경우는 쓸데없는 행위 반복을 피하고 그지? 국민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 누구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유라는 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치유가 되려면 행정위원이 빠뜨린 걸 잽싸게 빨리 보완한다든지 그지? 어느 때까지 보완하면? 상대방이 소송 같은 거 내기 전까지 빨리 보완해야지. 그리고 이미 하자가 있긴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제 와서 그거 하자 있다고 취소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래서 그걸 내버려둬도 그냥 국민에게 큰 불이익 이제 와서 취소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때 이럴 때도 치유된 거로 인정될 수 있어.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 하나 묻는 건 치유는 빠뜨린 거 보완돼 가지고 치유가 되려면 시점 행정쟁송 제기되기 전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행정위원이 지금 고지서 보내면서 기재사항 빠뜨리고 보내서 세금 고지서 해서 통해서 세금 부과 처분 하자 있는 처분 된 거야. 근데 행정이 빠뜨린 거 보내줬대요.
근데 언제 보냈어? 이미 상고심에 올라가서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는 게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응? 1심도 아니고 1심 소송 중에서도 늦었는데 이건 대법원까지 올라간 단계에서 뒤늦게 빠뜨린 거 보내줬다? 치유될 수 없다. 응? 그렇죠. 치유가 되려면 소송 제기 전에 했어야 된단 말이야. 응? 행정이 빠뜨린 거 보내주려면. 예,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야, 이게 공법상 계약도 약한가 보다. 응? 공법상 계약 틀린 거 고르래요. 자, 1번. 국가를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이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이든.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런 걸 공공계약이라고 이름을 붙인대. 근데 이름에 현혹되지 말 것. 이른바 뭐 공공계약이라고 부르더라도 성질은 사법상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응? 그러면 1번 맞는 거죠? 이름이 공공계약이라고 또 현혹됩니다. 그 이름과 상관없어요.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봅니다. 여기 지자체 자리에 국가 놓고 국가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이라도 똑같습니다. 응? 1번 O. 2번은요? 아까 했잖아. 2번 맞죠? 이건 처분할 때만 근거 이유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계약 해지하는 건 처분이 아닌 게 원칙입니다. 3번은요. 말 길은데 여기서 넷째 줄 앞머리에 뭐야? 감차 명령.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택시회사 나오죠? 우리나라 택시가 너무 많아서 탈이야. 그래서 택시회사에게 택시 숫자 줄이라고 하는 게 감차 명령이에요. 그러면 앞뒤 다 떼고 그러면 이 감차 명령이라는 조치가 이제 공권력 행사로서 택시 숫자 줄이라고 강제로 의무 부과한 처분이냐가 쟁점인 거예요. 처분이냐 아니냐. 결론은 자 이거를 하급심 예를 들어 고등법원에서는 처분 아니라고 봤지만 최종 판결 대법원은 처분이라고 판결했어요. 우리는 대법원 판결 공부해야지. 따라서 감차 명령은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다. 이거를 명확히 기억하세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자 그런데 이 감차 명령이란 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청이 먼저 뭐부터 한 거예요? 택시회사하고 협상을 했어. 야 니네 이래 이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행정청 택시회사들이 언제까지 택시 숫자 몇 대 줄이고 자발적으로 감차하고, 응? 그러면 택시 숫자 감차하는 만큼 보상금 주겠다. 그리고 자발적 감차 조치 대신에 자발적 감차 조치를 이행 안 하면 뭐야?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감차 명령 내리겠다 하고 택시회사들하고 합의를 했대요. 응? 근데 이 합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를 미끼를 딱 주잖아. 근데 여기까지는 뭐 우리 대법원 판결도 명확치 않습니다. 이거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대법원이 뭐라 하냐면 이 관련 법에 행정기관은 택시회사들에게 공익적 필요 해서 감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원래 근거 규정이 있는 거야. 응? 근데 감차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회사들하고 먼저 택시회사들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감차를 먼저 하기로 하고 그러면 감차하는 만큼 보상을 해주고 감차 안 하면 이거 합의를 이행 안 하면 그러면 일방적으로 감차 명령 내리겠다 이러고 합의를 한 거지. 그거는 이제 계약으로 볼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약 의무 불이행했다고 감차 명령 내린 건 너하고는 이제 계약 그만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감차 명령이 대등한 입장에서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이거는 법에 정해진 공권력 행사로서 감차 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거지. 이거 계약에 따른 조치를 불이행한다고 계약상의 그 불이행 조치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이치였거든. 대법원은 그렇게 봐서.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신경 쓰지 말고 택시회사들에 대해서 행정청이 감차 명령 내린 건 뭐다? 처분이다라고 반겼다는 거야. 응? 그렇게 정리. 그러면 이 3번이 X네. 이게 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법에 정해진 행정 권한 행사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정리. 3번 답하고, 그 다음에 4번도 쉽지 않은 지문인데 이 4번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우리 자, 당사자 소송. 자, 당사자 소송에서 뭔가 확인을 청구해. 예를 들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무효 확인 구하는 소송. 응? 당사소송으로 뭔가 행정상 권리가 있다 없다, 의무가 있다 없다 이런 거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그런데 이거 당사소송으로 무효임을 효력 뭔가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하는 거 안 하고도 다른 방법으로 다 확인받고 구제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만 먼저 써야지. 이걸 당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건 안 받아준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걸 뭐라 그래? 보충성. 그러니까 뭔가 즉시 당장 이 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될 이익이 급하게 있을 때만 이 소송을 받아주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천천히 다 구제받는 방법이 있으면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충성이 인정되는 거야. 보충적 성격의 소송이라는 거야. 따라서 다른 구제 방법, 이걸 간단히 다른 구제 방법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 소송 허용한다 안 한다. 당사소송으로 있으면 허용 안 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방법을 쓰라는 얘기지. 행정소송의 당사소송은 보충성이 인정되는 소송이다 이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4번에 보면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다툼은 당사소송으로 하는 거잖아. 계약 자체가 무효였다고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 당사소송 제기하는데, 이 당사소송 제기하는데 이거 다른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직접적 구제 방법이 있대. 그러면 다른 구제 방법을 써야지. 당사소송으로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응? 끝말이 위법한 청구라고 해서 안 받아준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당사소송은 이렇게 보충적 성격의 소송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 맞는 얘기인데 이거하고 또 짝지어서 공부할 거. 우리 항고소송으로서 무효 확인 소송 있잖아. 응? 무효 확인 소송. 우리가 처분 무효 확인해달라고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항고소송 아니야? 이 무효 확인 소송, 항고소송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이거 역시 뭔가 처분이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한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자, 이거 보충성 요구된다 아니다? 이거 보충성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구제 방법 있는지 없는지 안 따진다. 다른 구제 방법 있더라도 무효임을 확인받으면 뭔가 구제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있더라도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정반대예요. 응? 당사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안 까먹어. 행정소송 중에 당사소송은 보충적인 소송, 보충성이 인정되는 소송. 항고소송으로서 무효 확인 소송은 보충성이 인정 안 되는 소송. 응? 이렇게 같이 겸해서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 행정지도. 11번 볼까요? 틀린 거 고르시오. 자, 가는 아까 공부했네. 공무원의 직무 속에는 비권력적인 행정지도도 다 포함한다. 안 된다 그래서 X. 니은번. 행정지도 해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이 따랐다는 얘기 아니야? 지도 따랐는데 손해가 났대. 그러면 행정청은 배상 책임이 있나? 여기서 판결문이 그지같이 썼어요. 행정청이라고 하면 안 되지. 원래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자체라고 해야 되는데 판결문이 그렇게 써놨고 문제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응?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지만 판결문 그대로 쓰니까 행정청에다 초점을 두지 말고.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잖아. 강제성을 띠지 않았대요. 그러면 행정지도니까 그 지도에 따를지 안 따를지는 어떻게 돼?
본인에게 맡긴 거지. 근데 본인이 따르기로 선택했어. 그 따른 결과 손해가 났어. 그럼 본인의 선택 결과이지 이게 잘못된 지도 때문에 발생한 결과는 아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배상 책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 X에 없다. 네, 다는 행정지도는 원래 성격이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야.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 한계를 넘어 어떻게 했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경우, 그지? 이때는 이게 일종의 강제성이 내포되는 거야. 지도에 따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이럴 때는 뭐로 인정했다? 공권력 행사 성격을 인정해서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없다가 또 X. 이거 아까 시작머리에 나왔던 건데 그 사건이 얼른 기억이 안 나네. 아까 나왔던 거 보이소. 총장 직선제를 뭐 바꾸라. 이거는 공권력 행사로 안 봤다. 그래서 헌법 소원 대상 안 되는 거로. 그지? 근데 그 뭐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아직 여러분들도 아직 생각 안 났어요? 아이고야. 그다음에 이거 행정 지도 파트에 있어. 행정 지도 파트에. 그다음에 라는 자, 우선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방식과 절차를 정해놨죠. 행정절차법 보면 행정지도 받은 상대방은 지도 내용, 방식, 의견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너무 뻔한 거를 이렇게 내용뿐만 아니라 방식에 관하여도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어. 명시돼 있어요. 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할 수 있다. 명시돼 있는 겁니다. 옳은 거예요. 응?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는요.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문서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 문서가 아닌 말로 지도를 했을 때 상대방은 아까 방식과 내용 뭐 이런 거 정해진 취지 내용 이런 거 기재한 문서로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문서로 해줘야 된다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죠. 행정지도법.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고, 요거는 X입니다. 응?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근데 서면으로 할 때는 취지와 내용을 기재해야 된다라고는 돼 있어요. 그래서 명확성을 위해 그거는 맞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 X입니다. 그래서 하나 맞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하나 다만. 그 다음에 12번하고 14번 두 문제. 2회에서는 두 문제 더 합니다. 12번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 머릿속에 스치는 거예요. 자, 사전통지는 침익적 처분할 때만 하게 돼 있는 거다. 구체적으로는 의무를 당사자, 즉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사전통지해야 된다. 단 세 가지 경우는 그래도 안 해도 되는 예외로 인정한다. 사전통지 안 해도 되는 세 가지 예외 기억나요? 우선 첫째, 긴급을 요할 때 무조건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뭐 객관적인 자격이 없어져서 허가 취소하거나 그럴 때, 그지? 하나는 또 뭘까? 응? 그치? 처분의 성질이 사전통지하는 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데, 처분의 성질이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할 때, 그지? 응? 그거 잘 기억하네. 긴급, 그다음에 자격증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처분의 성질, 응? 이 의견 청취 곤란한 거, 응?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자, 그러면 그래서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거죠. 응? 자, 그러면 사전 통지에 대해서 1번 처분할 때 사전 통지가 적용되는 제3자는 행정청이. 여러분 사전 통지도 행정 절차 중에 하나죠. 그러면 오늘 이론 시간에 그거 공부했는데, 그죠? 3자의 행정에 공부했는데, 행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허용되는 3자는 누구야? 행정청이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행정 절차에 참가하도록 인정해준 3자. 그러면 행정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되지. 그러면 그런 3자한테는 행정청도 사전 통지, 최종 처분하기 전에 이런 처분할 예정이니까
사전 통지해주고 또 의견 청취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제3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행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해준 3자한테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응? 1번 오야. 그 다음에 2번. 2번은 자 첫째 줄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한다. 예를 들면 KBS 사장에 대해서 MB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해임 처분을 해. 자 이건 당연히 뭐야?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니까 침익적 처분이고 원칙적으로 예외가 아니라 뭐 해야 돼? 응? 행정 절차 거쳐야죠. 그래서 사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의견 청취 절차 거쳐야 돼. 근데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죠?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대잖아 상대방. 그럼 사전 통지 안 했고 또 뭐야? 응? 또 최종 해임 처분 할 때도 사전에도 사전 통지 안 했고 그러니까 의견 청취도 안 했을 것이고 최종 해임 처분 사후 처분 나가면서도 처분할 때 이유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 이유 제시도 안 했대요. 그러면 왼통 절차 위반했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이 해임 처분은 절차를 안 거친 위법이 있는 겁니다. 다만 위법 정도는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 있는 위법.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은 절차를 안 거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은 위법인데 대체로 취소 사유로 보잖아. 응?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외도 있어. 아까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어. 뭐 아까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포함 안 된 위원회에서 뭔가 결정해야 그걸 토대로 폐기물 입지 결정 내린 거 있지. 그거는 무효로 봤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웬만한 다른 것들은 다 취소 사유. 응? 2번은 무효는 아니다. 당연 무효는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취소 사유란 얘기입니다. 3번은 응? 자 3번이 X예요. 3번이. 응? 자 첫째 줄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의 위반 사실을 시인했대. 이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위반 사실 시인했다. 상대방이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거야. 그러면 행정청이 너한테 이런 조치 처분 나갈 거다 하고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거냐? 안 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상황을 조금 더 좁혀 생각하자. 자, 어떤 영업자가 있는데 현장에 나갔어.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위반 현장을 적발했어. 그래서 당신 이거 어떻게 위반한 거야?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해서 위반 다 인정해. 위반했다고 인정. 그러니까 뭐 상대방 자기가 뭐 위반했고 이렇게 위반하게 뭐 어떻게 위반을 하게 된 사정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 들었어.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건가? 그러면 돌아와서 행정청이 그러면 그 업자한테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 내리는데 너가 이미 위반 사실 다 시인했으니까 너한테 영업정지 하는데 미리 영업정지 할 거라고 사전 통지하고 다시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야. 자 보면은 미리 사전 통지하고 이런 이유로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이런 이유로 너한테 이런 영업정지 나갈 예정이다. 언제까지 행정위원회 의견 제출하라. 기간 충분히 주잖아. 그럼 상대방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자기 반박 준비를 하고 자료 준비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잖아. 근데 당장 현장에서 당신 너 위반한 거 맞지? 맞긴 맞는데요. 시인했다고 해서 충분히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첫째 줄 상대방이 이미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거 사전 통지 의견 정치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청은 그렇게 위반 사실을 이미 시인했기 때문에 안 하고 한 거 위법 아니라고 주장한 거야. 근데 상대방은 위법이라고 소송했고 법원은 상대방 손을 들어준 거야. 그래서 결론 이거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생소하게 느꼈을 거야. 이것도 이런 걸 잘 공부해 놓으세요. 이런 게 난이도 높은 판례야. 응? 3번 답하고 4번은 워낙 많이 나온 거고 첫째 끝에 무슨 단어가 중요해도야? 거부 처분. 그 앞에
거부 처분만 낼 때도 있고 앞에 신청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하는 건 사전 통지 대상 아니다. 왜? 법이 정한 권익을 제한한 처분은 이미 준 이익을 제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지 이익을 달라고 신청해 온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 이미 줬던 이익을 뺏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는 권익 제한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죠. 올해 시험에 나왔지? 나왔잖아. 나왔어 이거. 행정절차법 모르면서 지문 하나로. 응? 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3번 14번 밑에다. 아이고 이거는 단순 암기 좀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원칙 행정소송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게 대원칙이다. 다만 예외 행정소송 제기하기에 앞서 행정심판 재결을 꼭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그래도 거쳐야 된다. 예외로 행정심판 필수 전치. 그런데 이렇게 예외 필수로 행정심판 먼저 거치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나는 행정심판은 청구를 해놓되 판정 나오는 것, 재결 나오는 것까지는 기다려보지 않고 소송을 내도 되는 경우. 또 하나는 아예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안 하고 소송을 바로 내도 되는 경우. 그렇지? 그럼 여기는 지금 뭘 물어봤어요? 일단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야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는 사안이라도 어떤 예외가 있느냐? 청구는 해놓되 첫째로 심판 청구는 해놓되 판정 결과 재결을 안 기다리고 소송을 내도 되는 경우 해당하는 것. 각각 행정심판 청구는 해놓되 재결 기다리지 않고 소송 가도 되는 경우 4가지. 그 다음에 심판 청구 자체를 안 하고도 소송 가도 되는 경우 4가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 자, 이거 너무 쉽지 않아? 일단 4번은 답이 아니겠네. 이건 아예 행정청이 뭐야?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안 하고 소송 바로 가도 됩니다. 알려줘서 그렇게 가는 경우래. 그럼 청구할 필요도 없는 거지. 네. 그 다음에 1번은 또 생각을 해보자. 동종사건이래. 나하고 같은 종류의 사건인데 누군가가 같은 종류의 사건인데 심판 청구를 먼저 했대. 근데 거기서 졌대. 기각하는 제기 나와서. 그럼 나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나 또 행정심판 또 거쳐?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국민의 구제만 제어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누군가가 나하고 같은 사건에 같은 종류의 사건에 행정심판 거쳤다면 굳이 나는 행정심판 청구를 아예 할 필요도 없겠구나. 응? 2번은 이것도 생각을 해보자. 자,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내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그 중에 어느 하나 이미 행정심판 거쳤대. 그러면 그 다른 나머지 처분, 그 연관된 다른 나머지 처분에 대해서 소송 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 처분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응? 그에 앞선 먼저 처분 뭔가 행정심판 이미 거쳤으니까. 그러면 1, 2, 4번이 행정심판 청구를 아예 안 거쳐도 되는 것 같지. 그러나 3번 문장은 잘 보자. 이거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럼 뭐겠어요? 행정심판 청구를 해놨는데 판정 결과 재결 나오는 것까지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는 거야. 재결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다가는 여기 나왔듯이 뭐래요?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크다는 거야. 그러면 청구는 해놨지만 판정 결과인 재결 나오는 거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 제기. 응? 그래서 소송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같은 거 해달라고 신청해서 법원이 효력정지 받아줄 수도 있잖아. 행정심판에서는 정지해달라는 거 안 받아줬지만 그러면 소송 빨리 내가지고 효력정지 받으면 회복 중대한 손해 생기는 걸 막을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 생각해봐. 그래서 이 3번이 심판 청구는 해놨지만 재결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응? 그래서 3번이 답이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면 간편한데 외우지 않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충분하다면 생각을 해보고 골라낼 수 있는데 실전 현장에서는 뒤죽박죽 될 거야. 그게 그거 갖고 막 이럴 수 있어서 하여튼 평상시 준비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앞글자 동종사건 이런 단어 동종사건 이렇게 해서 기억하든가. 응? 동종사건. 그다음에 2번은 뭐야? 무슨 내용상 관련된 처분에 같은 목적 아니면 뭐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4번째는
행정청이 안 고쳐도 된다고 알려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외워도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 있어요? 왜 그냥 기타 뭐 그의 이에 준하는 뭐 있어요. 그죠? 그럼 별거는 없는 거니까. 응? 그 내지는 않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